도색에 관심은 많았는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엄두를 못 내고 있었거든요. 도색을 대체 왜 하는 걸까요? 도색을 하는 이유는 여성분들 화장하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만의 색상을 입히는 거, 개성 있는 작품. 내가 여기다가 생명을 불어넣는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죠. 도료 색깔만 해도 굉장히 많고 다양한데 도료도 종류가 있겠죠? 색상을 일단 정하시고 색상에 맞는 도료나 재료를 구하시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도색이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 재료가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 게이트를 다듬을 수 있는 사포, 립보로 칼로 다듬지 못하는 면, 조금씩 튀어나온 부분들을 다듬을 수 있는 스틱 사포나 종이 사포가 필요해요. 본인님 혹시 키트는 정하셨어요? 저요? 네. 저는 이지 퍼스트 건담 여기 있네요. 네. 이거 할 거예요. 이걸 하시면 지금처럼 가조립을 해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네. 첫 번째 뭐가 중요하냐면 전체적인 색 밸런스를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내부 외장을 다 도색하기 때문에 혹시나 가동했을 때 까질 염려가 있어서 가동면은 외장을 좀 더 갈아낸다든가 안쪽을 이런 세세한 그 작업이 필요하니까 꼭 가조립을 해보시고 전체적인 거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네. 저 그럼 공방장님 처음부터 이제 사포질을 해야 된다고 첫 단계가 사포질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포질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사포 작업을 하는 이유는 자, 사포 작업 하기 전에 사포 종류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요. 처음에 초보자들이 하실 때는 400, 600, 800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400, 800 하셔도 되는데 사포하고 서페이서에 또 도색 들어가면 알려주면 연관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서페이서라는 게 있는데 방수가 있어요. 여기 천 서페이서라고 있는데 이게 사포 천을 얘기해요. 그래서 사포 처음에 들어가실 분들은 800이나 1000번까지만 하시면 돼요. 두 번째, 표면 정리예요. 건담에 립본을 칼로 잘랐을 때 게이트라고 해서 하얗게 뜬다든가 뭐 게이트가 좀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제거하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관절 움직일 때 그런 게 튀어나오면 걸리죠. 그럼 도색이 까지는 원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도색이 차폐를 잘 하기 위해서 약간의 사포 작업을 해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포는 내부 사포, 외장 사포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실습을 할 때 정확하게 샘플을 보면서 제가 시범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사포질의 상태가 전체적인 도색의 퀄리티를 좌우하는 건가요? 그렇죠. 1단계를 좌우해요. 그렇군요. 그거는 도색을 해보시면 사포가 안 돼 있을 경우에는 도색을 하면서 후회를 많이 해요. 계속 보여요. 계속? 네, 처음엔 안 보이시는데 도색을 하면서 계속 보여요. 사포 안 된 부분이. 아마 가슴에도 계속 남아있고 머리에도 빙빙 돌아요. 왜 여기를 안 갈아왔지 하는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그거는 나중에 실습하면서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사포 작업을 들어갈 텐데요. 오늘 사용할 거는 400, 800, 그 다음에 스펀지 천방이에요. 근데 스펀지 사포는 되게 앞면만, 사포 갈리는 면에 숫자가 써 있으니까 뒷면에 이렇게 천방이라고 써주시면 사용하기가 편하죠. 자, 그래서 처음에 사포 들어가는데 400이에요. 400을 쓰실 때는 이렇게 좀 접으세요. 이 접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안 접고 그대로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은 이 밑에 만약에 이제 뭐 물건이나 이렇게 튀어나온 것들 다른 게 이렇게 볼드 같은 게 지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접어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포질 할 때는 뒷면에 아무것도 없는 쪽으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런 거는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근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문진다 그러면 사포를 하는데 잘못하면 여기까지 같이 물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쪽이 안 닿으려면 반대로 해야 돼요. 이렇게 넓은 쪽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잡을 때도 손톱으로 눌러서 얘를 이렇게 살짝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여기 보면 게이트 자국 보이잖아요. 요거를 없앨 거예요. 그러면 살짝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제가 발을 할 건데 얘를 하나 제가 샘플로 한번 보여드리고 본인님이 이거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자, 사포를 시작하기 전에 그냥 문대면 되는 게 아니고 잘 잡아야 돼요. 잡는 손이 약하면 얘가 문댈 때 같이 이렇게 흔들려요.
그러니까 얘를 꼭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몸에 붙이는 것도 방법이겠는데 너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 팔꿈치를 책상 위에 딱 대시고 제가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쏙 수축 있죠. 사포가 우리가 할 때 두 군데를 해요. 이런 식으로 게이트 자른 부분, 그 다음에 이렇게 쏙 들어갔던 수축 부분, 이렇게 이제 두 군데를 하는데 일단 수축부터 잡을 거예요. 네. 잡고 얘를 천천히 문대시면 돼요. 여기 보면 약간 홈 들어간 데 있죠? 네. 여기를 완전히 문지시면 돼요. 원래는 FM대를 하려면 서페이스를 올려놓고 사포질을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정석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서페이스를 다시 올리고 사포질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배우시는 분들이 그러면 거꾸로 배워야 돼요. 도색을 먼저 하고 사포질하고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건 FM이지만 요새는 잘 안 해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수축 있죠? 요것만 지우시면 돼요. 자, 제가 한번 갈아볼게요. 자, 보이세요? 자, 똑같은 면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지금 안 보이죠? 없어졌죠? 네. 여기는 그대로 지금 갈려있던 부분이고, 그죠? 네. 자, 요거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 확실히 차이가 있네요. 네. 자, 근데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여기 보면 희미하게 몰드 보이세요? 여기 살짝 둥그러지죠, 여기서. 아, 네, 보입니다. 근데 사포질 할 때 여기를 휙 지나가 버리면 얘가 직각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안 보이죠? 그럴 때는 손으로 살짝 막으세요, 끝에를. 네.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만 사포질을 하겠다 그러면 살짝 막아놓고 여기를 문지는 거예요. 사포가 더 이상 나가지 않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포질 할 때 내가 사포하는 게 보여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지금 이쪽만 문진 거잖아요. 네. 그럼 문질고 나서 얘가 보여야 돼요. 반대로 이렇게 놓고 문질면 안 보이죠. 네. 그러니까 내 시야에 사포한 면이 정확히 보여야 돼요. 자, 이제 400이 끝나면 600을 쓸 건데요. 일단 800, 종이사포 800을 쓸 거예요. 800도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초보자 처음 배우신 분들 실수하는 거. 자, 지금 400을 이렇게 문질렀잖아요. 네. 그럼 400도, 600, 800도 그대로 이렇게 문질러야 돼요. 얘는 이렇게 문질면 안 돼요. 그럼 바둑판처럼 자국이 또 이렇게 생겨요. 스크래치가 더 심하게 생기고. 네. 사포는 한 방향. 400도 이렇게 문질면 600도 이렇게 똑같은 방향으로 문질러 주셔야 돼요. 네.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400은 표면 정리하고 우리가 게이트 없애는 데 쓰잖아요. 네. 그 다음에 800은 이 사포 자국을 없앨 때 쓰는 거예요. 400을 뭐 한 10번 문질렀다 그러면은 800은 더 고운 거죠. 그러면 한 20번 정도 문질러야 돼요. 자, 400을 문질러서 이렇게 하얗게 된 부분을 800으로 문질면 요거보다는 저 뽀얀 색이 나와요. 한번 문질러 볼게요. 네. 색상이 좀 더 좋아졌죠. 이쪽 보면은 하얗게 떴던 부분. 네. 거친 걸로 문질러서 지금 하얗게 일어났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살짝 뽀얀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본 사툴색처럼 비슷하게 보일 때까지 얘를 무조건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네. 자, 어때요? 예뻐졌어요. 그렇죠. 뽀얀해졌죠. 네. 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천방으로 쓰는데 얘는 스펀지 사포예요. 종이 사포하고 틀려서 네. 결에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문질러도 되고 이렇게 문질러도 돼요. 큰 영향이 없어요. 고운 거라. 근데 종이 사포 같은 경우는 표면을 얘를 갉아먹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문질러는 거고, 스펀지 사포는 표면을 간다는 것보다 마무리되는 느낌. 그냥 가볍게. 자, 사포를 하면서 이렇게 문질다 보면 양 끝면에 각이 생겨요. 네네. 그 각을 없앨 때 써요. 이렇게 둥근 면을 이렇게. 이 모서리를 살짝씩 한 번씩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지금 사포하면서 종이 사포로는 게이트나 수축 같은 거 없앴잖아요. 스펀지 사포는 전체적인 면을 다 문질러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한번 보세요. 이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확실히 다르네요. 네. 근데 일반 초보자들은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반짝거리는 게 색이 지금 흐려졌어요. 그죠? 사포 되면서. 네. 근데 도색을 할 거라 상관이 없어요. 근데 도색을 안 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보기 싫을 거예요. 그럴 때는 똑같이 사포를 하시고 위에다가 더 고운 거 1500, 2000 이런 사포를 대면 광이 나요. 그러면 요거하고 비슷하게 반짝인 거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표면은 더 좋아지고 광택도 나고. 그러니까 도색 안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1500, 2000 사포를 더 고운 걸로 대서 광을 내시면 되고, 우리는 도색을 할 거니까 이 정도만 돼도 훌륭합니다. 사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린 잡는 거.
잡는 법. 네, 그다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접어서 쓰되 섭하는 면이 손톱을 꾹 눌러서 처음부터 끝까지 힘을 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 네. 그 다음에 여기처럼 직각의 부분을 살짝 아래졌잖아요. 네. 알진 면을 잡아서 알진 면이 직각이 안 되게끔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손톱을 좀 막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손 대기 전까지만 가주시면 돼요. 네. 이게 사포 이제 1단계 기본이에요. 와. 한번 해볼 수 있으세요?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해보시면 네, 한번 자리 바꿔서 한번 해보세요. 네. 가자. 사포질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본인님 사포 작업 해보셨는데 네. 어떠세요? 좀 힘들던가요? 제가 잡는 법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생각보다 손가락이 굉장히 아팠고 무엇보다 이제 갈면 안 되는 부분이랑 갈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구분이 안 가서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많이 해보시면 습관이에요. 많이 해본 사람한테 당할 수가 없어서 많이 네네. 해보시면 점차 식률력도 늘고 사포면도 좋아지고 근데 보는 시각적인 것도 훨씬 좋아지니까 네. 그거는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사포질을 이제 끝냈는데 네. 그럼 다음 과정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 이제 도색이 이제 입문에 이제 들어가는데 그 서페이서 작업을 할 거예요.